여러분, 지금 손가락으로 여러분의 볼을 꾹 눌러보세요. 만약 피부가 안 돌아오면 부종일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리틀 약사입니다.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리가 땡땡 부어있나요? 아니면 얼굴? 야, 이 수분들은 어디서 와서 또 어디에 고여 있는 걸까요? 내가 먹는 물이 막 많아서 혈액에 빵빵빵 넘쳐 흐르는 걸까요?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부종. 여러분이 자주 붓고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그 이유,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종이란 쉽게 말해 혈액, 림프액, 조직액 같은 체내 액체가 신체 조직에서 축적되어서 피부가 부어오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. 체액의 수분은 세포 안과 세포 밖, 혈관 내 골고루 분포를 하는데요. 체액은 어떻게 세포에 전달이 될까요? 먼저 모세혈관의 압력이 올라가면 이 모세혈관의 체액이 세포로 이동하게 됩니다. 그리고 세포 안에 들어갔던 체액 중 90%는 삼투압 차이에 의해 모세혈관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나머지 10%는 림프라는 곳에 순환을 통해 쇄골화 정맥 이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항상성이 깨지게 될 수 있는데요. 체내 항상성이 깨지면 체액이 혈관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림프액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세포 간질에 고이게 되고 이게 이젠 부종이 되는 겁니다. 요약해보자면 이 혈관에 혈액이 고여 있어서 이 압력이 증가하니까 이 세포와 혈관 사이의 조직에 이 체액들이 점점점 증가돼서 이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. 그럼 도대체 왜 이 수분들이 세포와 혈관 사이 조직에 자꾸 고여 있는 걸까요? 많은 분들이 몸이 부으면 신장에 이상이 있는 거라 생각해서 병원에 가셔서 이 신장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. 자, 이 부종이 있다고 모두 신장이 안 좋을 걸까요? 부종을 유발하는 원인은 신장 질환 외에도 많습니다.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부종의 세부적인 원인과 종류를 알아볼 건데요. 나는 어떤 부종에 해당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. 부종의 원인과 종류 그 첫 번째, 혈액순환이 안 돼 혈관 내 정수압이 늘어나는 경우입니다. 대표적으로 하지정맥류죠. 정수압이라는 건 모세혈관에서 세포 조직 쪽으로 향하는 압력을 의미하는 건데요. 이 정수압은 왜 늘어날까요? 우선 우리 몸에는 동맥과 정맥, 모세혈관이 있습니다. 심장에서 내보내진 혈액은 동맥과 모세혈관, 정맥순으로 흘러가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. 심장과 가까운 동맥들은 혈관이 탄탄하고 탄력적이라 혈행순환이 빠르지만 손, 다리 등의 이 말초 조직의 혈관과 림프들은 오로지 주변의 근육들이 잘 움직여줘야 혈액순환이 잘 되게 됩니다. 따라서 한 자세를 오래 유지하시거나 또 운동이 적어서 근육량이 적다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고 특정 부위에 피가 고이는 우열이 잘 생기겠죠. 그 결과 혈관에서 이 조직 쪽으로 가는 이 압력이 증가하게 되고요. 체액이 또 조직에 잘 몰리니까 결국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. 이러한 원인으로 발생한 부종, 바로 그 대표적인 게 하지정맥류인 겁니다. 물론 하지정맥류에서는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 혈관, 정맥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거잖아요. 자, 정맥에는 혈액의 역류를 막는 이 판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는 정맥의 판막이 혈류의 역류를 막아서 하지에 혈액이 고이지 않게 만들어주는데요. 하지정맥 같은 경우 이 판막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하지정맥에 혈류들이 그대로 남고 점점 부풀어 오르고 우리가 볼 때 혈관이 튀어나오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. 또한 그로 인해 주변의 조직으로의 압력이 증가되면서 부종까지 생기는 거죠. 다음으로 알아볼 부종의 이 두 번째 원인, 알러지, 아토피 등 조직의 염증성 면역 질환으로 인해 혈관의 투과성이 증가되는 경우입니다. 이런 경우 히스타민, 프로스타글란딘, 브래드키닌 등의 물질들이 분비되면서 면역세포가 조직 내로 잘 가라고 우리 몸이 이 통로를 더 열어주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만성화가 되면 수시로 붓고 아프고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. 피부염이 있으신 분들 중 이 몸이 붓는 분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종이 생긴다. 부종의 세 번째 원인, 이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경우입니다. 제가 부시피로 때에도 말씀드렸죠.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도망가거나 싸워야겠죠. 적과 맞서거나 도망치려면 우리는 일단 에너지가 잘 만들어져야 하고 혈압을 좀 올려줘야 되고 심박수도 높여줘야 됩니다. 이때 몸에서는 나트륨의 배설을 억제해서 체액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올리게 됩니다. 우리 몸이 그런 반응을 이끌어낼 때 쓰이는 호르몬, 바로 이 알도스테론입니다.
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은 이 알도스테론을 증가시켜 체내 나트륨을 조절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시 항상 몸이 더 잘 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가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먹는 것으로 해결하시는 분들, 자극적이고 짜고 과식의 술을 마시면 부종이 훨씬 더 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. 부종의 네 번째 원인,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.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일단 에너지가 필요하겠죠. 평소에 에너지가 부족한 분들은 부종이 그래서 훨씬 잘 생길 수 있습니다. 특히 한방에서는 소민이 그렇습니다. 소화도 잘 안 되고 마르고 뭔가 얼굴 하얗고 왜소하고 뭔가 이 빈혈이 있을 것 같고, 이런 분들은 특히 에너지가 부족해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스트레스가 만성화가 되면 부신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코티솔이 줄어들게 되고, 코티솔이 줄어들면 만성피로나 에너지 생성이 저하되거나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게 됩니다. 부종의 이 다섯 번째 원인, 호르몬 불균형입니다. 예를 들어 생리 직전에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잖아요. 이때 일시적으로 여자분들은 칼륨과 마그네슘의 배출이 촉진되고요, 나트륨과 수분 배출은 감소되면서 부종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. 평소 이 부신 피로로 인해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많이 생기신 분들이거나 또 피임약을 먹는데 잘 맞지 않으신 분들, 이런 분들은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서 부종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. 부종의 마지막 원인, 바로 다이어트입니다. 다이어트를 할 때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부족해질 수 있죠. 단백질 부족이 생기게 되면 몸이 잘 붓습니다. 왜냐하면 단백질 성분인 알부민 같은 경우가 이 수치가 낮아지면 혈관 내에 삼투압 차이가 생기게 되고 혈액의 수분이 조직으로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종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부종은 나쁜 음식을 너무 많이 먹거나 자주 먹어도 생길 수 있고, 영양소 불균형이 있을 때에도 생길 수 있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? 여러분은 지금 어떤 원인에 의해서 부종이 잘 생기고 있나요? 일단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으로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부종입니다. 이 밖에도 정말로 이 신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심장 기능의 문제, 또 갑상선 기능의 저하, 또 스테로이드의 장기간 복용으로 이 약물 부작용으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부종의 원인과 종류를 알아봤으니까요, 부종이 생기는 부위별로 이 관리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얼굴 부종입니다. 야, 얼굴이 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얼굴 부종은 대개 짠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짜게 먹어서 일시적으로 얼굴이 확 붓는 거죠. 잠들기 전에 먹는 그 야식, 라면 한 그릇을 먹고 바로 딱 자게 되면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부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때 나트륨 배출을 유도하는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, 대표적으로 칼륨 식품인 바나나, 토마토, 고구마, 키위 같은 음식들도 후식으로 좀 드셔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. 또한 이뇨작용을 촉진해 부종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겠죠. 수박이나 호박, 율무 같은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다리 부종. 다리 부종은 혈관 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정수압이 올라가는 경우 생길 수 있다. 특히 선생님들, 캐셔, 스튜어디스, 이렇게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리 부종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. 일단 이 혈액과 림프의 원활한 순환을 하기 위해서 이 근육의 움직임이 가장 필요로 합니다. 그래서 걷기나 수영 등 이 꾸준한 하체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. 또한 조경이나 반신욕동을 통해서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도 다리 부종을 완화시켜주는데 좋은 방법이다. 그리고 마사지. 마사지. 이거 시간 날 때마다 스트레칭과 함께 해주시면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데도 아주 좋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만성 전신 부종입니다. 즉 온몸이 붓는 건데요, 신체 여러 곳이 동시에 붓는 건 사실 내과적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전신 부종은 이 신부전이 있거나 또는 간경화증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, 신증후군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이런 경우는 일단 꼭 병원에 가셔서 체크해 보시는 것이 1순위입니다. 일단 이 질환이 개선이 되어야 이 부종이 나아질 수 있고요. 평소 관리를 하실 때는 식습관, 운동, 숙면, 이 기본적인 좋은 습관을 갖고 질환 관리를 우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하나 아셔야 될 것, 바로 약물 부종입니다. 대표적인 약물 부종, 바로 스테로이드인데요. 장기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얼굴이 달덩이처럼 둥글게 붓게 돼서 문페이스라고 부르는데요. 이 현상은 일단 약을 중단하면 서서히 빠지긴 합니다. 따라서 스테로이드를 질환 때문에 오래 드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밖에 부종을 유발하는 약물로 이부브루펜, 낙프록센 같은 진통소염제나 일부의 항히스타민제나 일부의 혈압약 등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. 자, 부종을 예방하는 생활관리법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. 인스턴트 동물 단백질보다 칼륨이 많은 녹황색 채소를 싱겁게 먹는다.
근육량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, 하루 30분 이상 한다.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한 자세로 30분 정도 누워서 휴식을 취한다.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지 말고 중간중간 걷거나 스트레칭을 해준다. 너무 꽉 끼는 의상이나 신발은 좀 피해준다. 평소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숙면을 취한다. 다이어트를 할 때도 단백질 섭취를 잘 해준다. 부종은 심각한 질병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 특별한 치료 없이 상태를 지켜볼 수 있는 가운데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를 혼자 판단하면 자칫 중요한 질병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반드시 앞서 언급한 이 전신부종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 빨리 병원을 찾아가 전문가와 상의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시간에는 부종이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, 센시아, 안티스탁스, 엔테론과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.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.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.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,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.